안녕하세요. 그동안 왜 지적 설계가 최초 생명의 기원에 대한 최선의 설명이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지적 설계에 대해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반론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과연 그 반론들이 타당한 반론인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다시 한번 왜 지적 설계가 최초 생명의 기원에 대한 최선의 설명이 되는가에 대해서 잠깐 복습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생명의 기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생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생명은 단백질과 DNA를 필요로 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단백질과 DNA는 단순한 화학 물질이 아니고 그 정보를 가진, 엄청난 양의 정보를 가진 그러한 그 정보 보유 물질이다라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러한 그 정보가 어떻게 생기게 됐을까? 이거를 우리가 그 역사 과학자들이 그 추론하는 방법을 따라서 살펴보게 됐는데, 뭐 역사 과학자의 어떤 그 추론 과정을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형사가 그 범죄 현장에 남겨진 그 단서들을 모아서 그거를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범인은 용의자는 누구인가 이거를 찾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DNA에 있는 복잡하고도 특정화된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원인이 무엇인가 조사를 해봤더니 자연적인 과정으로서는 복잡하고 특정화된 정보가 생성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고, 반면에 정신을 가진, 지성을 가진 존재는 복잡하고 특정화된 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초 생명의 원인으로서 지적 설계가 최선의 설명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논리적인 결론에도 불구하고 지적 설계에 대한 여러 가지 반론들이 있는데요. 먼저 가장 흔한 반론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어, 많은 사람들은 과학에서 지성적 존재를 원형하는 것이 비과학적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즉, 과학은 그런 지성적 존재를 원형해서 설명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그 주장은 과연 과학적인 주장일까요? 과학이라는 것은 언제나 물질적인 또는 자연적인 과정을 통해서만 어떤 현상 또는 어떤 결과를 설명해야만이 그것이 과학적인 설명이 되는 걸까요? 이 문제는 결국 우리가 과학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문제인데요. 만약에 과학을 자연현상을 오직 물질적인 과정 또는 자연적인 과정으로서만 설명하는 것이 과학이다라고 정의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물론 지성적 존재를 원용하는 것은 비과학적인 그런 그 설명이 되겠죠. 그렇지만 과연 과학이 자연현상을 오직 물질적인 원인만을 써서 또는 자연적인 원인만을 써서 설명하는 것이 과학인가요? 과학이라는 말 자체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나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과학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science라고 하는데요. 이 말의 어원을 따져보면은 지식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과학을 한다라는 것은 참된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물질적인 설명 또는 자연적인 설명만을 과학적 설명으로 생각하는 조류가 과학자들 중에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이것은 18세기, 19세기 과학의
큰 영향을 미친 유물론과 자연주의 철학 사상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물론이라는 것은 모든 것의 근본이 물질이라고 주장하는 철학적 사상이고요. 자연주의 역시 유일한 실제는 자연이다라고 주장하는 철학 사상인데요. 18세기, 19세기 이 유물론 또는 자연주의가 과학과 결합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유물론적 설명 또는 자연적 설명만을 과학적 설명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학의 원래 의미는 참된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고요. 만약 유물론적 설명만을 유일한 과학적 설명이라고 한다면 뉴턴의 광학에 나오는 이런 지적 설계에 대한 추론도 비과학적인 추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유물론적 설명만을 과학적 설명이라고 한다면 생명의 기원과 관련하여 결국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기껏해야 진실과는 거리가 먼 최선의 유물론적 설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기원과 관련하여 최선의 유물론적 설명을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생명을 잇게 한 진정한 원인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두 번째 반론은 이런 건데요. 비록 지금은 자연적 과정이 복잡하고 특정화된 정보를 생성하지 못하지만 미래에 혹시 자연적 과정을 통해서도 복잡하고 특정화된 정보가 생성될 수 있을지 모르니까 우리가 섣불리 지성적 존재에 의해서 생성된 것이라고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그 반론인데요. 언뜻 들으면 그럴듯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런 반론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그런 주장입니다. 이런 주장은 마치 우리가 화산재를 봤을 때 지금은 이게 화산 폭발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미래에 혹시 다른 원인에 의해서 이 화산재가 생성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로부터 과거의 화산 폭발을 추론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주장과 마찬가지인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문제된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결론도 내릴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우리가 확립해 놓은 과학적인 그런 원리와 법칙들은 지금까지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진 그런 그 사실들의 근거에서 우리가 세워놓은 법칙들과 원리라고 볼 수 있는데 미래에 혹시 그거에 어긋나는 결과들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없고 그 법칙을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한다면 이것은 과학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심각한 주장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과학은 끝이 열려있는 담론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100% 단언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현재 한결같은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지식을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반론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는 과학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지적 설계에 대한 또 다른 반론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